안녕하세요, 여러분. 인생정보 통통입니다. 오늘은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성 복지 정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정부는 이번에 다양한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 정책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정책들은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확대, 장애인연금 증액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책들은 각기 다른 계층에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사회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이러한 복지 정책의 세부 사항을 하나씩 살펴보며 각 정책이 시행되는 이유와 그로 인한 사회적 변화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해볼까요? 기초연금 인상. 먼저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지급되는 최소한의 생활 보장을 위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노후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자들에게 중요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노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됩니다.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그동안 30만 원 내외였지만 2025년 2월부터는 대폭 인상됩니다. 기초연금 인상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고령화 사회의 심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노인들의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기초연금은 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가 되었습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물가 상승입니다. 지속적인 물가 상승으로 인해 노인들의 생활비가 급증했고 이에 따른 지원금 증액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기초연금 인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를 위한 정책 중 하나로 35만 원 이상으로 지급액이 대폭 상향 조정됩니다. 정부는 이번 인상이 약 300만 명 이상의 노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인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금액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기초연금이 35만 원 이상으로 인상되면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경제적 지원이 더 강화되었습니다.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가구에 지급됩니다. 기초연금의 구체적인 지급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65세 이상의 노인들 중에서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가구가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의 경우 더욱 높은 금액이 지급됩니다. 가구 소득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가장 낮은 소득층에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합니다. 이번 기초연금 인상은 단순히 금전적인 지원을 넘어서 노인의 자존감과 삶의 질 향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기초연금은 사회적 약자인 노인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아동수당 확대. 두 번째로 살펴볼 정책은 바로 아동수당 확대입니다. 아동수당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정책으로 만 7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가구에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의 목적은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저출산 문제 해결을 돕는 것입니다. 그러나 2025년 2월부터는 아동수당 지급 대상이 만 8세 이하 아동으로 확대됩니다. 또한 지급액도 늘어났습니다. 아동수당 확대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한국은 저출산 문제로 인해 인구 감소가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아이를 양육하는 가정의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출산 장려와 육아 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아동수당의 지급 대상을 만 8세 이하로 확대한 것은 부모들이 아이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5년부터 아동수당은 첫째, 둘째, 셋째 아이 모두에게 연 12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변경됩니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와 둘째 아이에게만 지급되었으며 셋째 아이는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셋째 아이도 12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어 모든 가정에 공평한 혜택을 주게 되었습니다. 아동수당 확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부모가 대상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아이 모두에게 동일한 금액인 연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매월 10만 원씩 분할 지급됩니다. 이 아동수당 확대는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들이 겪는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정부는 아동수당을 통해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을 강화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고 합니다. 장애인 연금 증액. 다음은 장애인 연금 증액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자립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제공되는 생활지원금입니다.
장애인 연금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의료비나 생활비를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동안 월 25만 원의 지급액이었지만 2025년부터 30만 원 이상으로 인상됩니다. 장애인 연금 인상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장애를 가진 사람들은 종종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의료비나 생활비에 많은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들에게 추가적인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연금 증액은 장애인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경제적 자립을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장애인 연금 증액은 중증 장애인들을 위한 정책으로 월 30만 원 이상을 지급하게 됩니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자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장애인 연금 지급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증 장애인이 대상이 됩니다. 지급액은 월 30만 원 이상으로 증액됩니다. 신청 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장애인들에게 해당됩니다. 장애인 연금 증액은 장애인의 권리 보호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변화입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보다 나은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마지막으로 살펴볼 정책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입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 가구가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생활비, 주거비, 의료비 등을 지원하며 빈곤층의 생활 안정을 보장하는 중요한 정책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기준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도 많았습니다. 2025년 2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소득 기준이 완화됩니다. 이는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특히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으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의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기준이 완화되어 더 많은 가구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비, 생활비, 의료비 등 다양한 항목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포함한 더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되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은 저소득층 가구의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변화로 빈곤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정책의 영향과 결론. 이번 2025년 2월부터 시행되는 현금성 복지 정책들은 우리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확대, 장애인 연금 증액, 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은 모두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을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생활 안정을 도와주고자 합니다. 이 정책들은 경제적 자립과 생활 향상을 목표로 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부가 제공하는 현금성 복지 정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정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중요한 정책적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세요. 앞으로 더 많은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